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여러분. 오랜만에 수업을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제가 초에 아마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근 한 달 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원격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될 주제는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이고요. 이제 조선 후기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단원으로 말을 하면은 6-3단원입니다. 6-3단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6-2, 6-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혜석 선생님이나 저랑 이제 대면 혹은 이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원격 수업 이제 다음 등교 때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이제 3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일전에 제가 지금 20분 챌린지를 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발 좀 짧게 해달라 뭐 그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가급적 20분 안쪽 뭐 15분 뭐 내외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편에 나와 있는 지도가 이제 조선 정기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이고요. 이번 기말고사 때 나왔던 지도이죠. 가운데 있는 지도가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지도의 이름은 대동여 지도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지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낯이 익은 그림 지도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뭐 제일 낯은 있겠네요.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전도입니다. 자, 왼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기가 이제 최근으로 이제 가까워질 것 같고요. 조선 후기의 지도를 보니까 꽤 오늘날의 대한민국 전도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기 이전의 지도가 이제 왜곡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오면은 꽤 이제 현대의 지도와 흡사한 꽤 과학적인 지도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배경에 이제 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200페이지, 201페이지 국학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 후기에 국학이 발달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을 하는데 도대체 왜 국학이 발달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발달한 이제 국학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기 때 왜 국학이 나타났을까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교과서에는 이제 우리 국내의 요인만 나타났는데 선생님이 이걸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국외적 요인입니다. 이제 나라 밖에서 이제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중국의 왕조가 조선 후기가 되면 교체가 됩니다. 한족이 세웠던 국가인 명이 무너지고요. 만주족이 세운 국가인 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만주족이 원래 여진이고 여진이 원래 말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 정통의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이제 오랑캐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중국의 주인으로 등장을 하니까 조선의 당시 사대부들이 생각할 때 선비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적인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는 실학의 발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그러니까 우리의 땅,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나라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학이고 이러한 국학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국학을 이제 우리는 역사, 지리, 언어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역사에 관한 연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이제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동사 강목에서 이제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이 유교가 이제 중국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역사의 정통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선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보니까 고조선이 있었네. 그리고 그 고조선을 누가 계승했냐면 사만이 계승을 했고 그 사만을 누가 계승했냐면 삼국이 계승을 했고 그 삼국을 누가 통일했냐면 통일신라가 통일을 했고 그 통일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고 고려를 계승한 나라가 조선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정통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안정복이고 그가 쓴 책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하고 만주 일대가 이제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관한 연구는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우리 지리에 관한 연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들어서 이제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리지가 편찬이 되고 이제 지도가 제작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이중안에 이제 택리지가 있는데 이제 택리지에서 이제 이중안은 이제 각 지방의 자연 환경이나 인물 풍속,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특산물이 나는지 이러한 인문 환경을 이제 정리해서 남긴 책이 이제 택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택리지라고 하는 제목에서 택은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좀 선택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참고서 같은 거 책이 이제 택리지예요. 그래서 이 택리지 안에 보면은 이제 사람 살기에 이제 좋은 땅이 이제 어떤 땅이고 그러한 지역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이제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해서 사실은 이제 택리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곳에 살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좋은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김종호가 이제 제작한 이제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 이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정밀한 그런 이제 지도도 제작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언어에 관한 이제 연구도 이 시기 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오타가 났네요. 훈민정은이 아니라 훈민정음 운해라는 또 책이 있고요. 이제 유이가 이제 언문지를 만들어 저술을 해서 이제 한글에 대한 연구도 이 시기 때 이제 활발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뭐 따로 적진 않았는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실학자들의 다방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백과사전적인 이제 저술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이수강이 이제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지었고 이제 이기 성우사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특정한 주제로 지은 책이 아니라 뭐 이러한 저러한 내용이 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책이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14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또 문화의 경향 두 번째 이 시기 때 이제 그 청과의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당시 청에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문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난 또 문화의 변화를 내일 다음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